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 평택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택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달라는 문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택이 투자하기가 어떤가라고 많이들 궁금해 하셔서 평택이 어떤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는 그런 궁금함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 평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보면 이렇게 빨갛게 테두리를 꺼놓은 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그러니까 평택 위쪽으로 보면 화성이 되어 있고요. 북부 쪽으로 보면 오산이 경계선으로 되어 있고 우측으로 보면 안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면은 천안 쪽으로 연결이 또 되어 있고요. 이곳이 바로 평택인데요. 평택은 이렇게 서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가 또 평택이기도 하고요. 평택에 보면은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평택에서 화성으로 올라가는 평택 화성간 고속도로가 위로 올라가고 평택의 서해안 이제 서평택을 기준으로 해서 제1서해안, 제2서해안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요 서해안 고속도로를 아래쪽으로 이제 따라가다 보면 이게 평택에서 제천으로 빠지는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가 이 삼성반도체를 중심으로 이어져 갑니다. 자, 그러면 평택이 지금 인구가 52만 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평택 올 때만 해도 30만이 채 안 됐는데 지금 52만이 넘었다면 이제 거의 2배 가까이가 돼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도시가 평택인데요. 평택은 향후의 인구 정책도 보면은 약 80만이 넘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으로 여러 기업들이나 또는 개발 계획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적으로 평택으로 몰려드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여기가 미군 기지입니다. 여기가 용산이나 동천에서 다 내려온 군인들이 미군 부대가 바로 이쪽으로 왔거든요. 여기가 보면 미군 가족들까지 해서 8만 명 가까이가 내려와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제가 쭉 가까이 되면요 안 보여요. 보안 상황이라서 그렇대요. 그런데 좀 여기 보면 보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형태로 되어 있고 하는 건 대략적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이곳에 미군들이 한 8만 명 정도 상주합니다. 미군 가족들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구가 좀 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큰 게 바로 이곳입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라 그러죠.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라는 국제라는 얘기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 같은 경우는 525만 평입니다. 자족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삼성반도체 평택 캠퍼스가 120만 평이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0만 평은 세계에서 반도체 공장으로서는 가장 큰 공장으로 되어 있고요. 120만 평이면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여기 화성에 보면은 화성 공장이 있어요. 동탄에 보면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네요. 화성 공장이 있고 기영 공장이 있는데 화성 공장이 48만 평인가 그렇고요. 수원이죠. 기영 공장이 43만 평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합쳐봤자 82만 평인데 평택에 있는 삼성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크죠. 근데 여기가 산업단지로 봐서는요 굉장히 알짜배기라 그러죠. 네, 반도체니까 어쨌든 평택 세수입이 반도체 공장 하나 건설함으로 인해서 이게 재작년인가요 950몇 억이 들어왔어요. 이 하나에. 그러니까 이건 15조 6천억 들여서 만들어졌고 그 옆에 30조를 들여서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올해 준공이 여기도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 3기 4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10년 이상의 공사가 된다는 게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고덕 신도시가 405만 평, 삼성반도체가 120만 평, 합이 525만 평이 이곳에 국제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입주를 했고요. 그런데 이 삼성반도체 규모가 보통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쭉 걸어서 1시간을 돌아야지만 이 공장 하나를 다 돌 수가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면서 밑으로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삼성반도체를 가로질러서 이 지제역으로 빠집니다. 좀 그림을 그려볼까요? 고덕 신도시에서 이렇게 고덕 신도시입니다. 여기서 쭉 빠져서 나오면은 이게 이쪽으로 빠집니다. 네, 여기가 평택구역의 제천간 고속도로거든요.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면은 여기에 6차선 도로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이쪽 빠지면 1번 국도로 여기는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6차선 도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어디로 빠지냐? 바로 이 지제역으로
빠진다는 사실이죠. 여기가 지제역이거든요. 이 이름도 지제역이 아니라 이제 평택 지제역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삼성반도체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빠지면 이 지제역으로 들어오는데요. 여기 지제역은 일반 지제역이 아니라 평택 지제역인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1호선 국선이 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위에가 송탄역이고요. 그 위에가 진위역,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평택역, 천안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평택 지제역 같은 경우에는 SRT가 지금 개통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강남 수서까지는 18분 만이면 평택 지제역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 KTX발 광명에서 수원으로 내려오는 바로 이 선입니다. 여기 있죠. 이 선이 지하로 내려와서 일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SRT, KTX 1호선 전체리선은 트리플 역세권으로 지금 여기가 거의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 GTX C노선이나 D노선까지도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지제역 같은 경우는 트리플 역세권 이상으로서의 위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지제역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만 먹으면 서울까지 20분 안쪽에 가다 보니까 너무나 교통이 편리한 지제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제역 앞쪽에는 이마트가 있고요. 현재 이쪽으로 센트럴 시티가 분양이 완판이 다 됐고요. 힐스테이트 더샵 이런 데도 다 분양이 돼서 지금 이제 입주 단계에 있습니다. 2020년 12월, 이건 11월, 2020년 8월 다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여기 다 지어져 가지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정도로 지제역 근처도 지구 단위 계획들이 너무 많이 잡혀 있습니다. 뭐 지제지구, 모산 영신지구 해서 여기 센트럴자이 같으면 이게 5,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다 지어져서 분양이 다 맞춰졌고 입주가 되는 상태거든요. 그 정도로 이게 지구 단위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게 평택인데, 예전에 보면 평택역이 있습니다. 이 예전에 평택역 중심으로 이렇게 주거단지가 쫙 형성이 돼 있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도로가 1번 국도죠. 1번 국도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빠져서 천안으로 내려갑니다. 이 안쪽이 구도심이라 보면 되고요. 1번 국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바깥쪽, 이쪽을 소사벌 지구라 그러는데 여기 배다리 저수지도 있죠. 이쪽이 다 뭐 논밭이고 이랬던 곳이었었어요. 이 뭐 그렇게 오래 했지 않았었거든요. 10년 안쪽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다 개발이 돼가지고요. 소사벌 지구, 뭐 배미 지구, 용죽 지구 해서 지구 단위 계획만 한 정말로 많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지구 단위가 뭐 서재 지구, 오산 영신 지구, 동삭 지구, 신촌 지구, 소사벌 지구, 현촌 지구, 구룡 지구, 신흥 지구, 배미 지구, 너무너무 지구 단위 계획들을 많이 잡고 그리고 다 개발시켜 놓은 것이 바로 이 1번 국도를 기준해서 바깥쪽이라는 거죠. 이쪽에 다 개발됐습니다. 이미. 자, 그런 상황에서 고덕 신도시가 이제 또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권이 처음에 평택 역상권에서 이게 어디로 이동이 됐냐면 여기 보면 종합운동장 쪽으로 여기 조개타로 그러거든요. 평택 역상권에서 조개터로 이동이 됐거든요. 이게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쪽이 평택 3지구 토지 구획 정리가 다 돼 있죠. 주거지역으로요. 그러면서 이쪽에 있던 조개터 상권이 새로 만들어진 소사벌 상권으로 다 이동했어요. 여기가 15만 명이 넘게 살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다 이동했어요. 근데 향후에 보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소사벌 지구가 지금은 발전돼 있었지만 결국은 고덕 신도시가 발전을 하고 여기가 상권이 형성이 되면 이쪽으로 거의 다 넘어올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겠고요. 향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가 거의 분당 크기만큼의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포함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다 재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옆에 보면은 여기가 브레인시티입니다. 한번 지적 편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덕 신도시가 있는데 그 옆에 브레인시티 산업단지라고 해갖고 이렇게 크게 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몇만 평이냐면 148만 평입니다. 148만 평에 여기 보면 상업지구도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주거지역 공동주택들이 다 있죠. 아파트라든지 주상복합, 그 다음에 산업용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대학교 병원이 이쪽으로 어디 들어오는 걸로 MOU가 다 체결이 됐고요. 이쪽은 또 산업단지고요. 쌍용자동차가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쌍용자동차 본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평택에는 쌍용자동차가 있고요. 평택 삼성반도체가 있고 이 위쪽에 보면은 진위
여기입니다. LG전자가 있습니다. LG 디지털파크, LG 이노텍 이쪽에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택, 진위 이 일반 산업단지가 여기서 60만 평이 개발됩니다. LG전자를 축으로 해갖고요. 그러다 보니까 LG전자, 삼성전자, 그리고 브레인시티 이쪽에 뭐 지구단위 개 그리고 미군 부대 다 내려왔죠. 이게 동측, 북측, 남측 위주로 이렇게 됐고요. 자, 향후에 보면은 이제 수측으로 넘어가는데 수측은 더 많이 잡혀 있습니다. 계획이 제일 먼저 삼성 반도체를 끼고 있는 고덕 신도시의 인근에 보면 드림테크 산업단지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43만 평이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80% 이상이 분양이 됐거든요. 그래서 토목 작업은 다 끝났고 제가 지난달에 가보니까 이것도 거의 다 밀어서 이제 건축 단계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 아래 보면 어연 일반 산업단지가 한 20여만 평이 있는데 여기에 43만 평인가요? 그 정도 이제 추가적으로 건설이 되다 보니까 이 근처에 약 한 70만 평 정도요. 70만 평 가까이가 산업단지가 또 형성이 되고 있는 사실이고요. 자, 그리고 서측으로 계속 넘어가다 보면 이 서측에 보면 더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 보통 잡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포성지구입니다. 이 포성지구가 몇만 평이냐면 63만 평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위성지도에서 보다시피 다 짜 있잖아요. 이렇게 토목 작업하고 땅 밀기 작업하고 지금 막 들어오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 포성지구가 황해경제자유구역이라 해가지고 63만 평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화양지구는 사실 더 큽니다. 이렇게 굉장히 크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게 84만 평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고요. 그 옆에 보면 현화지구라고 있는데 이 현화지구도 71만 평이고요. 그리고 이 아래 보면은 여기죠. 황해자유구역 현덕지구 있죠. 이 현덕지구도 71만 평입니다. 그 아래 보면 평택호를 또 개발하고 있는데 평택호가 20만 평 정도 개발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계획들이 보통 계획들이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토지 보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런 과정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택이 전략적으로 서측을 개발하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뒷받침되고 하면 이 평택호 중심으로 관광벨트를 다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택 전체를 놓고 보면은 정말로 공사판이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개발 계획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 삼성 반도체와 고덕 신도시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분당 신도시급이거든요. 그 정도로 크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옆에 각종 산업단지와 그리고 브레인시티 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 증가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고용 인원들이 늘게 되고요. 그리고 산업단지와 도시와 이런 관광벨트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유치가 되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평택은 계속적으로 인구 증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인구도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택을 정말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택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아, 이런 평택이 정말로 좋아지는구나. 그리고 토지 투자적인 측면을 생각하면은 사실은 이 고덕 신도시 주변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쪽을 제가 투자하라고 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삼성 반도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삼성 반도체 협력업체가 또 한 45만 평 이상이요. 원래 70만 평 정도 잡혀 있다고 했었는데 이게 줄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삼성 반도체 협력업체 단지가 얘기가 이건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확정은 아닙니다. 근데 협력업체가 들어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위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마도 이 부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근으로 삼성 반도체와 아주 가깝게 있어야 된다 해서 이 부근 방충리 지제동 일원으로 삼성 반도체 협력업체가 들어온다고 또 합니다. 40여만 평이요. 자, 그렇게 되면 삼성 반도체 협력업체 40만 평에 또 인프라가 주어지게 되고 회사들이 들어오게 되면 고용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인구 증가가 더 가파르게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평택에서 목표로 한 80만 명 이상이 얼마 걸리지 않게끔 인구가 채워져서 이 평택에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평택을 좀 관심 있게 보되 이 고덕 신도시 주변에는요 땅값이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나 지제동 방충리 이론에는 말도 못하게 많이 올랐고요. 이 고덕 신도시 위쪽에 보면 당연리, 중릉리 이쪽도 시골이거든요. 문곡리 포함해갖고요. 가보면은 뭐 아직 시골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당연리 같은 건 거의 다 250, 300 가까이 다 갑니다. 이렇게 택지 만들어 놓은 데가 이런 데는 300, 350까지도 가고 이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계획 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변에는 제가 투자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서쪽으로 가면 이쪽은 좀 틀립니다. 이쪽은 아직까지 좀 저렴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양리라든지 특히나 이런 평택호를 끼고 있는 이런 곳은 현덕면 쪽은 굉장히 좋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투자처를 좀 찾더라도 평택 같으면 서쪽으로 좀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평택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평택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또 투자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제가 아는 대로 소개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